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세희입니다. 대학교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어요. 소극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저에 비해 남편은 친화력이 좋고 친구도 많아요. 세미나에서 계속 교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고 결국 도서관이나 카페에 함께 가서 공부하는 사이로 발전했어요. 같은 세미나를 들었지만 저처럼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남자친구처럼 인기 많은 사람과 사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게다가 저에게 먼저 사귀자고 한 것도 남자친구였어요. 그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백을 받아봐서 기뻤습니다. 물론 남자친구의 고백을 받아줬어요. 남자친구는 잘생기고 친절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기에 이성으로 끌렸어요. 반면에 남자친구는 달랐을 거예요. 저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주변에 예쁘고 귀여운 여자들이 많았거든요. 여자친구가 될 만한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정말 내가 좋았어? 그는 깜짝 놀란 듯 저를 쳐다보며 응? 갑자기 왜 그래? 나는 이런데 그냥 잘 모르겠어. 왜 날 만나는지 궁금해서. 글쎄, 너랑 있으면 편해서? 대답을 듣고 제 얼굴이 다소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나 봐요. 뭐야, 그 표정. 어디가 좋은지 그런 걸 일일이 말해야 알 수 있는 거야? 남자친구는 귀찮다는 듯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어요. 저는 계속 귀찮게 하면 저를 싫어하게 될까봐. 자기 말이 맞아. 엉뚱한 질문해서 미안해. 한동안은 어색했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고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저는 일반 회사에 취직했고 남자친구는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매우 기뻐하셨어요. 다행이야. 아빠랑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아.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원래부터 혼자 척척 잘하잖아. 이제부터는 사위가 곁에서 지켜주겠구나. 부모님은 다 대학생일 때 만났다고 했어요. 지금도 사이좋게 지내는 두 분을 보면 딸로서도 부러워요. 아버지는 성실근면한 분이셨습니다. 대학 졸업 후 유명 대기업에 입사한 아버지는 꾸준히 경력을 쌓아 임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아버지를 곁에서 뒷바라지 해주신 어머니는 출판사에서 일하셨어요. 결혼 후 육아를 병행하며 취미로 요리를 배우셨는데 현재는 성공한 요리 연구가로서 몇 권의 요리책도 출간했고 요리 교실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서로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결코 서로를 간섭하지 않는 두 분을 보며 저에게도 어느새 자립심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공부 말곤 할 줄 아는 게 없는데도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았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불편함 없이 자랐지만 빨리 독립하고 싶었어요. 언제까지나 부모님 품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저도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손주도 안겨드리고 싶은 꿈? 아니, 목표도 있었고요. 하지만 함께 살면서 남편의 이기적인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학원생 시절에 알바해서 수입이 있었지만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았어요. 여보, 알바 월급 나온 거 생활비에 조금 보태주면 고맙겠어. 저는 기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조금은 보태고 있잖아. 언제는 생활비 걱정하지 말라면서 말 바꾸는 거야? 남편은 차갑게 말했어요. 언젠가는 교수가 되고 싶다.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해야 한다. 남편은 예전부터 그렇게 말했어요. 그 꿈을 응원해주고 싶어서 결혼을 결심했을 때 월급이 신입치고 꽤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에 전념하도록 해. 이렇게 말한 건 분명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하지만 제가 말끝을 흐리며 머뭇거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 역시 당신은 이해 못할 것 같았어. 대학원생이 되면 모임이나 활동비로 돈이 많이 들어.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연구실에서 여행 가기로 했거든. 그런데 여행비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나중에 갚을 테니까 20만 원만 빌려줘. 이런 식으로 남편은 조금씩 저에게 돈을 빌렸어요.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래저래 남편이 집을 비우는 횟수가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차갑게 식은 밥을 앞에 두고 휴대폰이 울리기만을 기다리고 어쩌다 기분 좋은 모습으로 귀가해서는 여보, 저번에 여기 가고 싶다고 했었지? 마침 내일 휴일이잖아. 같이 가자. 라며 여행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오늘 밥은 전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네. 역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한단 말이야. 라며 제 기분을 띄워주기도 했어요. 남편이 다정하게 대할 때마다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떠올렸고 제 마음은 크게 흔들렸어요. 이런 부자연스러운 삶에는 머지않아 끝이 올 수밖에 없는 걸 알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모든 것을 꾹꾹 눌렀어요. 결혼을 결심했을 때 너무 행복해 하셨던 부모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무렵 부모님은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하셨어요. 오랜만에 친정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가 며칠은 여기서 좀 쉬는 게 어때? 낯선 곳에서 적응하느라 많이 피곤할 것 같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 함께 저녁 먹자. 그날 저녁 식탁에는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다양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식사 중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저번에 네 고모가 왔었어. 너 보고 싶다고 다음에 차 한잔하게 연락 좀 하고 살라더구나. 그러고 보니 연락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네요. 알겠어요. 오기 전에 미리 말하면 널 불러서 같이 모였을 텐데 꼭 갑자기 온단 말이지. 고모는 열정적이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구같이 편한 분이셨어요. 부모님께는 말하기 어려운 것도 고모에게는 편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누구보다 저를 이해해주고 항상 힘나게 해주셨어요. 친정에서 지낸 며칠 후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고모를 만났어요. 패션 디자이너이신데 그날따라 굉장히 멋있었어요. 제 옷차림을 하나하나 살피시며 세희야, 여자는 결혼 후에도 항상 경쟁하잖아. 언제든 매력적으로 보여야 해. 여자의 자신감은 옷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신경 써야 해. 사실 요즘엔 어떤 옷이 유행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넌 솔직하고 진지한 건 좋은데 너무 소심해. 괜찮으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마. 그나저나 남편이랑은 잘 지내고 있어? 휴일에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운 좋게도 날씨도 좋았어요. 테라스에 앉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걸 맞으니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이 기분이라면 우울하지 않게 고모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고모도 알다시피 제가 정말 소심하잖아요. 남편이랑 살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고모는 제가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해줬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아직 부모님한테는 말 안 했지. 네. 사실 오늘도 말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게 발가벗겨지는 기분이 들어서 차마 입이 잘 안 떨어져요. 이 정도도 혼자서 이겨내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빠랑 엄마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친정으로 돌아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최대한 버텨보려는데. 고모는 제 의사를 존중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만약 도와줄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뭐가 됐든 꼭 도와줄 테니까. 한 달 후, 시간 날 때 집에 좀 올래. 라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다음 날 휴무였기 때문에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마당에는 처음 보는 차가 있었어요. 아빠, 이 차는 뭐예요? 누구 거예요? 혹시 사신 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벤츠마크를 보고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한번 운전해 볼래?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런 비싼 차. 괜히 운전했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이 차 네 거야. 마음대로 해도 돼. 예전에 지나가다가 이 차 보고 멋있다고 말했잖아. 그걸 아빠가 기억했다가 이번에 몰래 뽑았어. 이건 요즘 너가 힘들어 보여서 주는 선물이니깐 드라이브도 하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힘들 때마다 이 차 몰고 집으로 와. 아버지가 저를 위해 벤츠 SUV를 산 거였어요. 이쯤 되면 저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저절로 나왔어요. 그날 해질녘 차를 몰고 시내로 나갔을 때였어요. 주머니를 더듬다가 자동차 키의 버튼을 실수로 눌렀는데 차에서 사방팔방 불빛이 깜빡였어요. 그때 뒤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 그 차 뭐야? 돌아보니 남편이었어요. 이미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별거 중인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말문이 막혀서 멍하니 서 있는 저에게 장인어른이 사주셨구나? 그런 거지? 아는 척을 하며 말했어요. 당신 이제 나랑 아무 상관없어. 당신은 더 이상 나한테 관심 없잖아.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어떻게든 말을 이어가며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뭐야? 그걸 이제야 알았어? 설마 내가 진짜 좋아한다고 믿은 건 아니지? 정말 순진한 거야? 바보인 거야? 진짜 웃기네? 남편의 웃음소리가 귀에 거슬렸어요. 그럼 나랑 왜 결혼했어? 이제 히스테리까지 부리는 거야? 너희 집은 엄청 부잣집이잖아. 일단 너랑 결혼하면 돈은 신경 안 써도 되잖아. 대학원생인 내가 아르바이트 해봤자 얼마나 벌겠어. 말해줘봐야 이해하겠냐마는. 어쨌든 그 벤츠도 내가 가져갈게. 너랑은 전혀 안 어울려. 마침 얼마 전에 우리 부모님이 차 바꾸고 싶다고 했거든? 이걸로 효도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니겠어? 그리고 내 말 거절하면 바로 이혼할 줄 알아. 나니까 널 만나주지. 누가 널 만나주겠냐? 그러니까 후회할 짓 하지 말고 나중에 차키 넘겨. 남편은 제 말도 듣지도 않고 사라졌어요. 저는 분노와 슬픔으로 머리가 아파왔어요. 숨쉬기도 힘들어져 운전석에 앉아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고모에게 전화했어요. 며칠 뒤 저는 순순히 이혼에 동의했고 아파트를 정리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부모님은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 주셨고 제 일상은 마침내 안정을 찾았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였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오후에 갑자기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전 남편이 전시 부모님과 함께 현관에 서 있었고 세 사람을 집으로 들여보냈어요. 오늘 아들의 이혼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아들 말로는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네요.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네 앞날을 막아버릴 거다. 부모님의 지인 중에 힘 있는 사람 많다. 앞길 막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들은 정말로 사랑해서 이혼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혼했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협박입니다. 협박. 이건 이혼 취소 사유도 됩니다. 불쌍한 우리 아들. 저번에는 돈 줄 테니 당분간 집에 오지 말라고도 했다며? 아마도 남자를 집에 들였을 거야. 어쨌든 가정법원에 가서 아들이 협박을 받았다고 이의 신청할 겁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과가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예를 들면 그 벤츠를 준다면 문제가 해결될지도. 전 시부모님이 말하는 동안 전 남편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드디어 도착했네. 어머니와 고모가 숨을 몰아쉬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어디까지 이야기했어요? 저기 뭐예요 갑자기? 지금 당사자들끼리 말할 게 있으니까 끼지 말아줄래요?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아드님 이혼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방금 전에 오빠한테서 연락받고 온 건데 조카한테 큰일 생겼다는데 고모가 돼서 안 올 수가 있나요? 세희야,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모는 슬쩍 저를 쳐다봤어요. 지금 오신 게 이혼 무마하거나 돈 뜯어내려고 온 거 맞죠? 이거 보고도 할 말 있으세요? 고모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서 탁자 위에 펼쳤어요. 탐정에 의뢰했어요. 조카가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집에 거의 안 들어온 게 그런 이유였던 거죠. 조카를 돈줄로 생각하고 이용하다니.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전 연구하느라 바빴다고요. 집에 오면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가고 여느 부부처럼 살았잖아. 당신 무슨 말이라도 해봐. 아들! 엄마랑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잠자코 있어. 네 잘못 없는 거 다 알아? 맞아. 저런 자료는 거짓인 게 틀림없어. 우리 아들이 바람 피울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래? 하루 종일 공부하는 착한 아들을 왜 선동해? 물론 부모님이 보시기엔 착한 아들일지도 모르지만요. 하지만 그건 가족끼리 사정이고 부모가 부모라면 자식도 자식일 뿐이죠. 자, 이 사진 한번 보시죠. 탁자에 놓인 자료들 중에서 고모는 한 장의 사진을 집어서 보여줬어요. 얼마 전, 저는 업무차 외곽 지역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때 같은 호텔에서 시아버지를 만났어요. 아주 예쁜 여성과 함께 호텔을 걸어 다니고 계셨는데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보였어요.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대로였어요. 뭐 다음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러자 전 시어머니는 얼굴색이 변하며 앞에 있는 자료를 빠르게 집어들고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이거 뭐야? 당신 언제부터 이런 짓 한 거야? 이걸 믿어? 보지 말고 이리 내놔. 이리 줘. 전 시아버지는 상당히 당황한 표정으로 손에서 자료를 뺏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미 다 읽은 전 시어머니는 반쯤 정신이 나간 채 말했어요.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틈에 지금까지 계속 이런 짓 한 거지? 벤츠 갖고 싶다고 한 것도 이 사진 속 여자 때문 아니야? 전 시어머니는 울부짖으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고 전 시아버지도 서둘러 뒤쫓아갔어요. 남겨진 전 남편은? 잠깐만. 내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허둥지둥 뒤를 쫓아나갔어요. 남겨진 우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한동안 자리에 머물렀어요. 고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윙크했습니다. 나중에 고모한테 들으니 전 시부모님은 이혼했다고 하네요. 더 이상 그런 나쁜 남자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가 매력적으로 변해야 해. 내가 가꾸는 방법 처음부터 다 알려줄게. 고모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저를 데리고 여러 곳에 다녀줬어요. 식사, 쇼핑, 여행 등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그동안 많은 걸 배웠어요. 이혼한 지 1년이 지나서 저는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공부에 몰두하는 동안에도 가꾸는 건 잊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던 어느 날 도시의 한 시내에서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전 남편이었어요. 오랜만이네. 왠지 예전과 많이 달라졌네. 자세히 안 보면 못 알아보겠어. 저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의 눈에 비친 것은 평범한 전처가 아니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쁘게 꾸민 여자였어요. 그에 비해 전 남편은 많이 볼품없었어요. 부모님의 이혼 소동 때문에 더 이상 대학원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금전적인 지원도 끊겼다고 하네요. 당장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졌고 주변에 있던 여자들도 하나둘씩 떠났다고 했어요. 빛나던 과거의 자신은 순식간에 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렸다고 말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제 모습이 눈길을 끌었던 거죠. 전 남편은 마음이 흔들렸는지 저기. 괜찮으면 오랜만에 얘기라도 하지 않을래? 어디 카페에라도 들러서. 이때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세희야,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근데 이분은 누구셔? 아시는 분이야? 전 남편에게 시선을 옮기며 물었어요. 아는 사람인데 인사 좀 했어? 그럼 영화 보러 갈까? 그래, 가자. 남자친구는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깍지 끼고 걸음을 옮겼어요. 전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계속 바라봤어요. 그런 그를 아랑곳하지 않고 남자친구는 제 손을 꼭 잡고 건널목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저 역시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